네,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앞서서 이러한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아마 이제 임용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보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특수초등 관련해서 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임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시험이고 그리고 지필평가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평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때는 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임용 시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1차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술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2, 3교시에 진행되는 과목은 교육과정 A, B입니다. 이때는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진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특수교육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과목,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것, 점자, 지화와 같이 다양한 과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학과 초과정인데 요즘은 저는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특수교육학과 초등교육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교육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교육학과 초과정을 저는 1대1의 비율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학은 모든 수험생들이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초등교육과정이 조금 더 이제 특히 이제 특수초등뿐만이 아니라 일반 초등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깊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셨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먼저 초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과정은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와 그리고 강론 강의를 저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초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인강을 들으면서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스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기본 이론 인강을 들으며 정보를 스캔한 것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짝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강사의 문제를 함께 풀면서 기본 이론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선별된 정보들을 서브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취사 선택하고 정리하는 작업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사회과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기본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짝 스터디로 함께 풀면서 그 답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 이론서를 돌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과에서는 역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되는 고급 사고력, 그리고 기능 영역의 목표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과의 내용 구성 원리, 그리고 모형, 그리고 사고력의 종류에 대해서 중요하게 물어본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요점 정리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두면 하반기에 반복하여 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의문이 제가 정리하지 않은 것에서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서브노트에 있는 것만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만 해도 1차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따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브노트를 또 잘 작성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작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작성을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짝스터디에서 그렇게 다루었던 개념들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고 그 다음 날은 저희 짝스터디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서브노트를 정리할 때는 저는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가장 큰 제목 그리고 그 안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암기할 때 굉장히 편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강론 인강을 들으면서 정보를 스캔하였고 동시에 스터디를 통해서는 이렇게 정리한 서브노트를 외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 인출을 통해서 적정 분량을 하루에 20분, 30분씩 비대면으로 만나서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벌로 외워놓는 작업을 거쳐야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암기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강론 인강을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강론 인강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정보를 스캔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스터디에서는 강론에 해당하는 인출 문제들을 카페에서 구해서 이것을 짝스터디로 풀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동일하게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론 문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해 두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풀면서 혹시나 오답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기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들이 쌓이면 나중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3단계까지 하였으면 4단계부터는 반복하여 암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서브노트와 그리고 강론 인출 자료에 표시된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여 보면서 암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과목씩을 전체를 다 보자라는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수학으로 정했으면 수학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강론까지 한 번에 빠르게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진행하다가 나중에 10월, 11월 이렇게 되어서는 하루에 2과목, 하루에 3과목, 하루에 4과목 이런 식으로 과목 수를 늘려가면서 진행하였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에 우선순위가 다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표시라는 것은 기출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자신이 틀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학은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단계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떤 개념에 있어서 걸리지 않고 막힘없이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작업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때 말씀드리는 것은 기출을 꼼꼼히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출을 그냥 문제 풀듯이 풀어보고 답을 체크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암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과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러한 사고 과정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기출의 정답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만 나중에 기출을 분석할 때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 공부를 진행했다면 스터디로는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것들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전날에 백지 인출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외우고 스터디에 만나서는 이것을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이렇게 암기한 것은 하반기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벌로 암기해 놓는 작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기본 이론서의 단권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출 분석은 기출을 그냥 풀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출에 어떠한 문구로 시험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은 답을 그대로 작성해야 하고 어떠한 것은 언급만 되었다라는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펜의 색깔을 달리하여서 이러한 중요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통해서 어떤 기출의 빈도수 그리고 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 공부 시간에 기출 분석과 단권화를 진행하였으면 스터디에서는 이것들을 최대한 암기하고 구두 인출해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개인 시간에 공부한 것을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해보는 경험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단계로는 기본 이론서 단권화가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이것을 암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개인 공부 시간에도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하는 형태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DSM-5 그리고 자폐 진단 기준, 그리고 UDL,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로 떼어서 철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에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스터디에서는 이 암기했던 것을 인증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개인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는 암기를 할 때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어서 최대한 쓰면서 외웠고 하지만 손이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구두 인출한 경험을 통해서 청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짝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외울 수 있었는데 저희 짝 스터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소리들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암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